네, 오늘 소개할 책은요. 김희경 작가의 책 먹는 법입니다. 책을 앙앙 이렇게 먹는 건지 모르겠지만, 뭐책 먹는 법입니다. 책이 얇아요. 보시는 것처럼 책이 좀 얇고, 그 다음에 조그만해서 뭐 가방에 쏙 들어간다거나 아니면 가지고 다니기도 좀 수월한데, 근데 생각보다는 이 책이 그런 책이 아니에요. 좀 이렇게 가볍게 읽을 만한 책은 아니어서 이번에 독서법을 하면서 어떤 책이 제일 좋을까라고 생각하다가 먼저 이 책을 먼저 골랐습니다. 그 작긴 해요. 괜히 작긴 한데 실제로 제가 읽었던 책 중에 이만한 책이 있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들어서 오늘 첫 번째 독서법에 관련된 책 중에서 김인경 작가의 책 먹는 법이라는 책을 골랐습니다. 가볍게 읽으려고 이제 뭐 처음에 들었던 책인데 이게 오래전에 좀 읽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가볍게 읽으려고 들었다가 느낌상으로는 마치 뭐 고수의 책을 만난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읽기 좀 불편하게 만드는 책, 그러니까 쉽게 쉽게 막 읽어나갈 수 없도록 만드는 책, 그런 책이었거든요. 처음에 생각할 때는요, 이게 한 3시간이나 4시간? 뭐, 이 보시는 것처럼 얇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얇아서, 이거 뭐 3시간, 4시간 좀 빠르게 읽으면 또 금방 읽지 않을까? 또 독서법에 관련된 책들은 좀 워낙 제가 좀 읽었던 터라서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다라고 막상 그렇게 예상하고 읽었는데, 막상 읽어보니까 막 계속 막혔던 책입니다. 음, 이 책 먹는 법은요, 뭐 책을 읽으면서 필요한 기본적인 자세들, 그 다음에 어떤 마인드로, 그 다음에 어떻게 읽어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글들이 쭉 소개되어 있는데요. 이 책의 가장 큰 매력은 김희경 작가의 책에 대한 내공이에요. 그 어떤 마인드 자체도 중요한데, 이 사람이 생각보다 굉장히 그쵸, 굉장히란 말을 많이 쓰게 만드네요. 이게 굉장히 잘 책을 읽으시고 또 정성도 들여서 책을 보시는 것 같고 집중해서 보시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네, 그래서 한번 저는 꼭 추천을 한번 해보고 싶은 책이라서 먼저 이 책을 먼저 들었습니다. 음, 그냥 몇 권 책을 어떤 분들은 그 독서법 같은 거를 쓰시면요, 그냥 책 몇 권 읽고서는 막 쓰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말 정성 들였었구나 이런 느낌보다는 내가 지금 이거 읽는 시간이 좀 아깝다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이 책은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정말 많은 책을 읽고 많은 고민을 했고 그 많은 고민들이 녹아져 있는 듯한 느낌. 그래서 이 책을 쓰면서 자기가 독서를 하는 것처럼 독자들도 독서를 했으면 좋겠구나 라고 고민을 많이 하신 거. 그래서 어떻게 말을 하고 어떻게 소개를 해야 되는지를 고민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네, 뭐 바로 들어가죠. 네, 책 내용으로 그냥 바로 들어가서 책이 어떤 내용이 있는지 직접 한번 보면서 이야기를 하는 게 더 빠를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들어가 보죠. 네, 책을 보시죠. 이게 겉표지고요. 제가 이 책을 어, 사서 오랫동안 봐서 좀 겉표지가 좀 지저분하네요. 네, 많이 들고 다니기도 하고 많이 보게 돼서 이렇게 생겼습니다. 책 먹는 법, 든든한 내면을 만드는 독서 레시피. 예, 든든한 내면을 만든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이 책은. 그러면서 이제 몇 가지 좀 먼저 이야기를 하는데요. 쭉 나가다가 먼저 독서법이 뭐냐고 물어보세요. 자, 13페이지입니다. 당신도 당신의 삶을 걸고 당신의 독서법을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앞에서 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독서 찾시는 만에 독서법을 좀 찾으라고. 그것을 찾기 위해서는 먼저 질문을 잡아야 합니다. 삶이 던진 질문을 붙잡고 책을 읽을 때 가장 열심히, 가장 정직하게 읽고 가장 큰 것을 배울 수 있으니까요. 제 인생에서 가장 열심히 책을 읽었을 때 제게는 간절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저 질문은 어떻게 하면 자유로워질 수 있는가 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자유로워질 수 있는가. 어선의 작가께서, 이 김희경 작가가, 이 양반은 뭐 자기 삶을, 자신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질문 자체가 재밌잖아요. 어떻게 하면 자유로워질 수 있는가. 자기가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조차도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예. 그러고 나서 좀 그 19페이지에요. 독서가 취미라는 학생에 대해서 좀 얘기해요. 그건 정말 우습다. 노동자나 정치인이나 군인들의 취미가 독서라면 모르지만 책을 읽고 거기에서 배우는 것이 본업인 학생이 그 독서를 취미쯤으로 여기고 있다니 정말 우스운 일이 아닌가. 네, 그러면서 이제 이런 얘기를 좀 하면서 이제 책을 어떤 마인드로 어떻게 읽고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책 읽는 자세들에 대해서도 하나씩 하나씩 점검을 해요. 전체 얘기 말고 네, 중요한 내용들 필요한 것들만 먼저 찝어서 볼게요. 정은영 수행을 통해 저는 비판에도 배려가 필요하며 애정어린 비판이 상황을 개선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지성과 인성이 다른 것이 아니며 책을 열심히 잘 읽는 사람은 타인의 마음과 세상도 그만큼 열심히 잘 읽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네, 책을 잘 읽는 사람은 비판도 필요하지만 비판 안에 배려가 들어가 있고 애정어린 비판이 오히려 상황을 좀 더 좋게 만든다고 하는 이야기. 그 다음에 책을 읽는 것과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는 것, 세상을 읽는 것, 세상을 열심히 살아가는 것 다르지 않다고 설명하네요. 그 다음에 읽지 않는 책에 대해서 말하는 법에 대해서 좀 나오는데요. 이 책도 한때 유명했죠. 피에로 바야르가 썼던 책인데요. 그는 어떤 책을 못 읽었다고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고 꼭 읽어야 하는 것도 아니라고 말하는데 이 말에서 위안을 얻은 게 저 하나만은 아닐 거라 믿습니다. 솔직하게 얘기하라고 그래요. 굳이 뭐 그렇게 뭐 아는 체 하고 읽지 않았으면 읽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걸로 충분할지도 모르죠. 그쵸? 그리고 이제 언제 그러면 책이 필요하냐? 어떤 사람들은 책을 안 읽는 사람도 있죠. 책이 굳이 뭐 책을 읽을 필요가 있느냐라고 얘기하시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물론 책을 읽을 필요가 없는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네, 어선에 여기 김희경 작가는 책이 필요할 때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죽음의 수용소에서로 유명한 정신의학자인 빅토르 이 프랭클은 산다는 것은 바로 질문을 받는 것이고 삶에 책임지고 대답하는 것, 답변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질문에 책임지고 답변하는 것. 책이란 알고 싶은 것, 모르는 것이 있을 때 도움을 얻으려고 읽는 것입니다. 즉, 독서란 살아가면서 생기는 구체적인 물음에 실용적인 해법을 찾는 수단이지요. 네, 저도 그렇습니다. 좋은 스승이 있으면 좋은데 좋은 스승이 예, 없어서 책을 통해서 책을 스승 삼아서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포클레스가 한 얘기를 얘기하네요. 이전에 먼저 위에 부분을 먼저 읽어볼까요? 삶의 물음을 새기는 독서는 스스로를 성찰하게 합니다. 네. 자, 소포클레이가 한 얘기를 보죠. 근심 없는 사람의 인생만큼 아름다운 인생은 없다. 근심 없는 사람은 참으로 고통 없는 악이다. 라고. 그 말처럼 걱정을 모르는 삶은 편안하고 아름답겠지만 걱정하는 것이 싫어서 눈을 감는다면 그가 감당해야 할 고통은 타자에게 악이 됩니다. 자신이 어떤 인간이고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는 사람처럼 주위를 괴롭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쩌면 착한 사람들이 이런 일을 가끔 저지를 수 있죠. 네. 나를 아는 것, 나의 무지를 깨닫는 것보다 더 큰 알문 없습니다. 질문하는 독서는 바로 그 알물 위한 작은 시작입니다. 네. 그렇죠. 자신을 아는 것, 무지를 깨닫는 것. 네. 이런 얘기 하면서요. 그 작가가 글을 쓸 때 어떤 자세로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글 쓰는 자세에 대해서 좀 얘기하는 부분들이 좀 와닿은 부분이 있어요. 체크를 해볼게요.
어, 독서를 책이라는 사회적 매개체를 통해 이루어지는 사회적 행위를 생각한다면 그 실패에는 글쓴이는 물론 독자도 책임이 있습니다. 저는 독자에게는 오독하지 않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정작 본인이 글을 쓰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뭐를 얘기하냐면,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오독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전에 먼저 왜 이런 터무니없는 오독이 일어나는지부터 생각해 봅시다. 제 경험상 오독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독자인 내가 가진 선입견이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독서 모임 같은 거를 자주 하는데요. 독서 모임 같은 걸 해보면 정말 오독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생각보다 많으세요. 저도 역시 뭐 오독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또 실제로 많이 하겠죠. 근데 정말 오독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글의 내용을 이해를 못하는 정도를 넘어서 정말 엉뚱하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좀 있으세요. 뭐 말씀드리기도 굉장히 조심스럽죠. 네. 그 다음에 피해야 할 독서의 자세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보죠. 어설픈 독서로 말꼬리나 잡고 늘어지는 비판하려던 필자의 기만 세우고 독자의 격을 떨어뜨리는 짓이니 마땅히 삼가해야 합니다. 그렇죠. 어설픈 독서로 말꼬리나 잡고 늘어지는. 그러면 얼마큼 읽어야 되냐라는 부분에서 좀 얘기하는데요. 독서란 쓴 사람과 읽는 사람의 만남이며 또 다른 세계와의 만남입니다. 읽는 순간에 집중하고 즐기면서 한 권씩 읽다 보면 어느 순간 독서가 재밌어지고 배움이 쌓입니다. 그런데 1년에 100권, 200권 목표를 세워놓으면 만나는 과정보다 만났다는 결과에 초점을 두고 읽었다는 사실로 자랑을 삼기 쉽습니다. 죽이 전도되는 것이지요. 정말 중요한 건 독서 목록을 늘리는 것보다 시야를 넓히는 것이고 마음의 크기를 늘리는 것인데 말이지요. 제가 지금 한동안 그 가벼운 책이든 뭐든 좀 이렇게 정리를 하려고 빨리빨리 책을 좀 이렇게 읽어서 리뷰를 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심쿵하네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독을 왜 해야 되는지를 얘기하는데요. 책을 많이 읽으라는 건 다양한 세계를 접하면서 시야를 넓히고 마음을 열라는 뜻이지, 다독을 훈장 삼아 어설픈 훈장질이나 하라는 뜻이 아니니까요 라고 설명하네요. 책을 많이 읽으라는 얘기는 그만큼 다채로운 세상을 좀 더 익히라는 의미라는 얘기죠. 자기가 익숙하지 않은 분야의 책들도 읽고. 자, 여기에 원광도가 쓴 독서라는 시이 있습니다. 여기 한번 읽어보죠. 책에 쌓인 먼지를 털어내고 단정한 차림으로 옛사람을 대하네. 그러니까 글을 쓴 작가의 생각을 듣는다는 얘기죠. 책에 쓰인 건 모두 피와 땀이라 알고 나니 정신을 돕네. 도끼를 들어 주옥을 깨고 그물을 쳐 고운 물고기를 잡듯 나는 한자로 비를 들고 온 땅의 가시를 쓸리라. 좋다. 짧은 시간에 책을 대하는 진지한 태도, 책에 적힌 글자 하나, 문장 하나도 놓지 않는 꼼꼼한 읽기, 그리고 책에서 얻은 지식으로 세상을 바로잡겠다는 지독한 책임 의식까지 정독의 기본 자세가 다 들어 있습니다. 정독이란 이처럼 진지하고 정성스럽게 읽는 것을 말합니다. 박지원의 글쓰기를 가볍다고 비판했다네요. 정조가. 정조께서 정말 대단하시네요. 박지원의 글쓰기가 가볍다고 비판한 정조는 한술 더 뜹니다. 그는 어떤 책을 읽느냐 못지않게 어떤 자세로 읽느냐가 중요하다면서 당시 유행하던 중국의 수진본 때문에 누워서 책을 보는 게으른 습관이 퍼지고 있다며 중국 서적 수입을 금지하기도 했답니다. 근데 책 읽는 자세, 마음가짐은 이해되고 중요한데
네, 자세 중요하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책 읽는 마음가짐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봅시다. 가토 슈이치는 무릎을 꿇고 엄숙하게 독서하던 전통을 비판하면서, 이 사람부터 비판을 했죠. 누워서도 읽고 길 위에서도 읽고 똥 누면서도 읽으라고 권합니다. 여기서 무조건 많이 읽고 집중하는 게 중요하지, 자세 자체가 중요하지는 않다고 얘기를 하네요. 심심풀이 삼아서 재미있게 읽는 거라면 대충 읽어도 됩니다. 하지만 스스로를 깨우고 세상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려고 읽을 때는 정독을 해야 됩니다. 즉, 독서의 사회적 책임을 생각할 때 정독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쓴 사람의 피땀 어린 공력, 만든 사람의 수고로움, 그걸 읽고 살아갈 내 삶의 소중함, 그리고 내가 이 모든 사람들과 함께 만들어갈 세상을 생각하면 정성껏 정밀히 읽는 게 당연하지요. 너무 엄격한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네. 굉장히 엄격합니다. 하지만 책을 읽을 때는 정말 정확하게 읽어내는 것은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읽어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김희경 작가는 또 독서 모임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요. 김희경 작가는 독서 모임을 하는 이유가 듣기 위해서라고 얘기를 해요. 독서 모임의 핵심은 듣는 겁니다. 함께 읽는다는 건 그 무수한 독법을 경험하는 것이고, 모든 다름에 내 귀를 열어두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럿이 함께 읽는 이유입니다. 서로의 이해를, 독해를 비교하고 자신의 독법을 돌아볼 수 있는 것은 함께 읽기가 주는 가장 큰 선물이니까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이거는. 저도 이제 독서 모임을 나가면 주로 듣는 편이거든요.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으려고 하고, 뭐 설명을 해야 되거나 좀 필요한 부분이면 가끔 하긴 하는데 주로 듣는 편이에요. 이유는 간단하게 약간 이기적인 것도 있는데요. 제가 아는 거는 굳이 다른 사람한테 설명할 필요가 없죠. 제가 만약에 어떤 걸 아는 걸 설명하면 상대에게 유익한 거잖아요. 제가 아는 건 굳이 제가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제가 저 말고 상대의 이야기를 들으면 상대의 생각들을 제가 들을 수가 있죠. 저와 다른 상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배우고 크는 거죠. 그게 정답이 아니어도 상관없는 것 같아요. 그 이야기를 들어서 나의 생각과 비교해보고 분석할 수 있다는 시간, 분석하는 시간을 갖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얘기한 게 프란츠 카프카의 그 책에 대한 얘기 나오는데요. 행복한 불행한 이에게, 이런 그 책에서 얘기했던 도끼에 대한 얘기인데, 뭐 책은 도끼다라는 책 있잖아요. 그 책이 여기 이 프란츠 카프카의 책에서 따온 거거든요. 책이란 우리 내면에 존재하는 얼어붙은 바위를 깨는 도끼여야만 한다. 네, 카프카는 책은 주먹질이요 도끼라고 선언합니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책은 우리에게 매우 고통을 주는, 재앙 같은, 자살 같은 느낌을 주는 그런 책이라고까지 했지요. 그런 독특한 믿음이 아니라 의심을 키우는 과정이며,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나를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뭐 책 읽는 게, 독서가 사람을 불안하게 만드는 게 목적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자기를 더 긴장하게 만들고 자기를 더 발전하고 자기를 점검해 나가는 그런 도구여야 한다는 의미죠. 물론 책을 읽는 즐거움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저도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공감하고 동의하거든요. 책을 읽을 때는 이렇게 막 긴장감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제가 모르는 영역의 책들을 정기적으로 읽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물론 재밌는 책을 읽으면서 기분이 즐거워지고 유쾌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네. 그 다음에 책을 읽다 보면, 이제 책을 어느 정도 읽고 책을 좀 많이 알게 되면 갖게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 부분에서 또 이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참 넘어가 볼까요? 독서량이 많거나 스스로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독서 모임에서 큰 배움을 얻지 못하는 것도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는 얘기가 바로 위의 내용입니다.
책을 많이 읽는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이 안다는 교만인데, 이런 사람을 보면 정신이 번쩍 듭니다. 본인도 이제 가끔 이런 사람들을 만나겠죠. 작가도 독서 모임을 하는 작가로 알고 있거든요. 김희경 작가도 독서 모임을 많이 계속 꾸준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보다 보면 정말 그 사람이 많은 책을 읽었고 그 다음에 많이 안다는 것도 이해하겠어요. 알겠어요. 그 사람이 말하는 걸 보면 들어보면 그만 알죠. 이 사람이 책을 많이 읽었구나, 그리고 많이 아는구나를 알겠지만, 많이 아는 것과 그 교만하게 되는 거는 약간 좀 달라요. 그래서 그 교만한 모습들을 보면서는 이제 정신이 번쩍 든다, 그런 의미로 얘기를 했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뭘 아는 것을 아는 채 하기 위해서 독서하는 것은 생각보다 위험할 수 있다는 생각을 저도 많이 합니다. 그거는 생각보다 꽤 위험할 수 있는 요소를 갖고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려운 책 읽는 법을 얘기하면서요, 책을 읽는 즐거움을 얘기하는데요. 독서는 취미로 즐겁게 즐기는 게 좋고,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 수준에 맞는 책, 마음에 드는 책을 골라 읽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독서의 취미가 붙고 읽는 습관이 들었는데도 계속 어슷비슷한 책만 찾는 건 곤란하지요. 어, 알다시피 독서는 잘하면 감수성을 개발하고 지식을 넓히고 사고력과 이해력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문제는 그 잘하면이 생각만큼 쉽지 않다는 건데, 그냥 읽기만 하면 되는 것 같지만 그냥 읽기만 해서는 안 되는 것이 또한 책 읽기입니다. 100% 공감. 책을 읽는 것 자체는요 쉬워요. 그리고 책을 읽는 거는 쉬워요. 근데 책을 읽고 생각을 정리하고 자기를 점검하고, 그 다음에 그러기 위해서 뭐 글씨를 필사라고 하죠. 글을 써보기도 하고, 아니면 암기를 한번 해보기도 하고, 뭐 글에 대한 어떤 내용들이 중요한 내용이면 이제 암기하기도 하죠. 암송해서 혼자서 낭송도 해보고. 저 같은 경우는 그 생각을, 어떤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내용들을 책을 읽으면서 얻게 되면 그거를 가지고 마인드맵을 한번 만들어 봐요. 쭉 저를 한번 점검하는 의미에서 마인드맵을 만들어 보면서 저의 현 주소를 제 머릿속에서만 일어나니까 창피한 줄 모르죠. 그냥 적나라하게 한번 드러내보고, 제가 어떻게 지금 판단하고 생활하고 있는지 현 주소를 한번 점검해 보는 편입니다. 네. 네, 그러면서 독서에 대한 이해를 좀 얘기하죠. 자,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이거 프루스트 책인데 이거 대단한 책이에요. 네. 일단 넘어가죠. 네, 그리고 이 뒤에 내용부터 프루스트의 이야기를 받아서 이제 쭉 넘어가는 얘기를 보죠. 독서란 그저 책에 적힌 글자나 정보를 읽는 것이 아닙니다. 독서는 자유롭게 생각하고 질문하면서 스스로를 만나는 과정이며, 그대로 한 인간의 삶을 이루는 내밀한 경험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강요에 의해 의무적으로 한다면 이미 독서의 쓸모나 재미는 다 사라져 버릴 것이니, 그런 독서를 누가 즐겁게 하겠으며 그런 독서를 해서 무엇 하겠습니까? 그렇죠. 아이들한테 이렇게 막 강요하거나 그러면 안 된다는 부분을 얘기하면서 얘기하죠. 결국 이제 그 독서를 하는 이유는 삶이죠. 아이한테 독서를 가이드할 때는 아이가 독서를 통해서 아이가 정신적으로, 그 다음에 아이의 삶이 받을 영향, 그 다음에 아이한테 좋은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책을 읽게 하는 건데, 그냥 뭐 무조건 의무적으로 해라 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의미가 없을 수도 있고, 오히려 부작용으로 아이에게 정서적으로 안 좋을 수도 있죠. 그래서 독서의 목적이나 의무에서 얘기하는데요. 또한 이 독서법을 통해 뭐든 대충 하던 성격이 좀 꼼꼼해지고 책을 정독하는 습관도 들일 수 있었습니다. 자신 얘기를 앞에서 좀 하고 나서 얘기하는 건데요. 하지만 워낙 공력이 드는지라 모든 책을 이렇게 읽을 수는 없으며,
읽을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그러니까 책에 따라서 읽는 방식들이 좀 달라져야겠죠. 네. 다만 자기 인생에 중요한 문제가 있고 그 문제의 해결책을 찾는 과정에서 어떤 책이 이정표가 될 것 같은데 쉬 이해되지 않는다면 그때는 이렇게 베껴 쓰고, 그러니까 필사 얘기하는 겁니다. 해석하고 첨삭하면서 집중해서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러겠죠. 정말 중요한 것은 내게 필요한 책을 내 눈으로 읽었고 깊이 생각했고 거기서 배웠고 그리고 내 인생의 문제에 대해 하나의 답을 찾았다는 것이지요. 그쵸. 자신의 삶의 문제점을 해결할 열쇠를 찾았다는 거죠. 책이란 답을 찾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고 도구입니다. 정말 중요한 건 지금 왜 그 책들을 읽는지, 오래전에 살았던 그들에게서 내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들을 통해 내가 구성한 새로운 삶의 원리가 지금 이 시대의 삶의 문제에 얼마나 유용하며 얼마나 설득력이 있느냐 하는 것이지요. 책을 제대로 잘 읽으려는 그 모든 노력은 지금 내 삶의 문제에 제대로 잘 응답하려는 간절한 요구에서 나옵니다. 독서란 다만 그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이렇게 마무리하고 정리하네요. 뒤에 보면 그 독서하는 다양한 방법들을 설명해요. 그러면서 그 하나하나 방법들을 아주 디테일하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 책은 한번 꼭 사서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책의 수준이지만 정희경 작가가 김희경 작가죠. 네, 죄송합니다. 네. 김희경 작가가 이 사람은 정말 책을 잘 읽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이렇게 좋은 책을 썼구나. 는 생각이 드는 그런 내용들이 무척 많아요. 덕분에 여기 유유출판사에 대해서 한번 더 생각을 해보게 되는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나머지는 더 책을 한번 구매하셔서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책에 대한 평점을 한번 매겨볼까요? 조심스럽네요. 네, 조심스럽긴 하지만 평점을 하자면 먼저 만족도는 뭐 100점 만점에 100점입니다. 가독성은 읽기가 편하고요. 이게 쉽게 쭉쭉 읽어 나갈 수 있었고요. 논리성도 좋으셨고, 좋았고요. 네, 전문성도 좋았고요. 네, 그런 반면에 난이도는 좀 이렇게 쉬웠어요. 쉽게 읽을 수 있는 책이었고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어떤 사람들한테 독서법을 물어보면 저는 이 책을 추천해주고 싶어요. 책이 퀄리티도 높고요.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잘 짜여진 보기 드문 좋은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작은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 내용을 잘 담았다는 것들은 그만큼 고민한 작가의 노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